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4강 9 토지의 분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분류는 단순하게 토지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지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좀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이 토지의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됐는데, 첫 번째는 법적인 분류입니다. 법적인 분류. 법에서 어떻게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가, 그렇게 알아야. 두 번째는 부동산 개론상에서 이제 부동산 활동을 하다 보니까 토지를 좀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 활동상, 부동산 활동상 분류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법은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또 첫 번째는 토지하고 관련된 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2차 시험 과목 두 번째 과목 부동산 공시법령 및 부동산 관련세법. 자, 공시법령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동산 등기법, 또 하나는 지적법입니다. 지적. 토지, 땅지자의 문서적자. 토지하고 관련된 게 바로 이 지적법이죠. 지적법. 지적법에서 규정한 토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지목이라고 그러는데 28가지. 또 하나의 또 법은 뭐냐면 국토의 개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이 좀 명칭이 기니까 이렇게 국토법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 국토의 개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2차 과목의 세 번째가 부동산 공법 있죠. 첫 번째로 나오는 법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40문항 중에 12문항, 매년 12에서 14문항이 나올 정도로 무척 중요한 법입니다. 요 두 군데 법에서 토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적법에서는 어떻게 분류하느냐? 지적법은 토지를 조사해갖고 소관청이, 시군구청,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군구청이 아니라 소관청, 국가 업무를 위임받은 소관청이 우리나라의 전 국토에 있는 땅을 각 소관청들이죠. 각 시군구가 조사해서 지적 공적 장부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장부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장부에 토지를 조사해서 측량해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누구 거고, 그 필지의 면적은 어떻게 되고, 경계는 지적도나 임야도에 다 표시를 해주죠. 이 지적법에서는 토지를 무조건 단순하게 토지 이렇게 넣을 수는 없으니까 28개의 종류로 나눴어요. 28가지로. 이 28가지 그 종류를 지적법에서 뭐라고 명칭을 했냐? 지목이라고 합니다. 지목. 이 지목은 28가지니까 28개 지목이 나오겠죠. 1번 전, 2번 단, 3번, 4번, 5번 해서 28번까지 쭉 나오는데, 이 28지목을 왜 나눴냐? 그리고 나눈 의의는 뭔가? 그게 이유가 어느 땅이 하나가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 소유야. 이 땅이. 갑 소유의 땅인데, 여기 이 땅 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어. 자, 이 땅만 봅시다. 건물은 있다고 이제 상상을 하고, 그럼 건물이 들어선 땅은 28지목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대라고 그래요. 대지할 때 대자예요. 그게 건물을 짓는 땅. 대라고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요 옆에도 또 대야.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이야. 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도 대인데, 요거의 소유주는 을이야. 소유자가 다르네. 한 소유자가 갖고 있는 하나의 집원, 번지수. 여러분들 주 섰을 때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든 몇 다시 몇 번지 할 때 그 번지수 있죠. 거꾸로 하면 집원이 돼. 그 번호를. 그래서 이게 128번이라면 128, 옆에 129, 뭐 이렇게 있겠죠. 128번지 땅이고 대인데, 부호가 지목의 종류가 대라는 것이고, 자, 이 대라는 것은 몇 번이냐? 8번이다. 8번 대인데, 이 대라고만 표시되고 지번만 표시돼. 지적대는. 자, 요렇게 하나의 지번이 붙고 그 토지의 종류 28지목 중에 무엇인지 하나의 종류가 이제 딱 들어오겠죠. 이렇게 한 소유자 단위로 하나의 지번이 붙는 땅을 뭐라고 한다? 요걸 필지라고 해요. 필지. 법적인 용어입니다. 필지는 법적인 용어. 그 옆에 있는 을 소유의 땅, 이 129번지 역시 필지죠. 그 옆에 좀 커. 이번에 이거는 127번. 이것도 필지야. 이건 병이 소유했다고 치면, 필지는 땅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왜 소유주가 다르니까. 필지는 면적이 똑같은 땅이 아니라 소유자별로 하나의 지번이 붙은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의 지번이. 근데 그 땅을 구분을 해줘야죠. 어떤 종류를 갖고 있는지.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나눈 게 바로 지목인데, 지적법에서는 그 지목을 28가지로 나누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28 지목을 한 번씩 하나씩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우리 농사를 하는 민족이니까 가장 많은 땅이 농경지라고요. 그래서 1번 지목에 뭐가 나오냐? 전. 글자가 하나니까 지적도에 표시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광천지, 뭐 사적지 같은 건 3글자씩 되거든요. 3글자를 다 넣어주지 않고 맨 앞 글자만 딱 넣어줘요. 그 지목 부호라고 합니다. 부호. 전의 부호는 바로 전이야, 전. 이렇게 표시하자고요. 동글뱅이로 그냥. 두 번째, 농경지에는 또 뭐도 들어가냐면 탑, 논답, 이건 밭전자, 논답자입니다. 2번은 답이에요. 지목 2번은 답. 자, 3번은 과수원. 과수원의 지목 부호는 과라고 나요. 지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지적도는 토지대장에 등기된 토지를 지도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림으로. 지덕주 하늘에서 본 지도로.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되면 뭐 이렇게 땅이 있겠죠. 뭐 도로도 있을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이걸 전이라고 그랬으면 이게 밭이구나. 딱 알잖아요. 지적도를 보자마자. 이게 과수원이면 과라고 표시돼요. 과. 과자만 써 있어도 과수원인 거예요. 그게 지목 부호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바로 목장용지입니다. 목장용지. 목장에서 쓰는 땅, 뭐 소 키우기 위해서 목장용지를 써요. 축사 같은 것도 짓고 다 목장용지입니다. 그건 축사라는 건물이 있더라도 그걸 대라고 그러지 않고 그건 목장용지에 들어가요. 다섯 번째, 임야가 참 많습니다. 토지 지적도에 나오는 지적법에 나오는 지적 문서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두 개로 나뉘어요. 임야대장에 들어갈 거를 법에서 지정을 해주고, 임야대장 이외의 것은 다 토지대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야대장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건 대장이니까 문서로 글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걸 그림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땅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경계가 있는지 보여줘야 되니까, 이건 임야도라고 그래. 임야도. 그림도자입니다. 임야가 나와 있는 지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토지대장은 토지도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알기도 쉽잖아. 근데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 지적도라고 해놨어요. 지적도. 토지대장에 있는 것들은 지적도에 나오고, 임야대장에 있는 건 임야도에 나와요. 요거만 알면 지적법은 거의 반을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지금 부동산학개론을 하지만, 부동산학개론은 공인중개사가 배우는 6과목의 기초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요. 왜 지적도 강의하시냐고.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는 어디에 있는 대장이 있고, 토지대장.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있는 거. 자, 지적도, 토지대장에 관련돼서 지적도. 보통 우리가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은 띄워보면 뭐 주로 대가 많이 나오죠. 다 쭉 지적도에. 근데 가끔가다 그린벨트가 겹쳐져 있는 땅들의 지적도 딱 띄워보면 아주 복잡하게 막 나와. 몇 번지 뭐 도로도 있고, 이렇게 지적도임에도 불구하고 공백으로 나오는 곳이 있어. 공백으로 안 보여. 아무것도. 이게 누구 땅인지 모르겠어. 요 없는 거는 바로 임야도에 있는 것들이에요. 임야도에 있는 거예요. 임야도는 역시, 임야도도 이렇게 보면 만약에 임야도에 공백으로 나오면 이건 지적되어 있는 거고, 임야도는 이제 넓겠죠. 주로 땅이 넓으니까, 임야니까. 산간지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야도는 주로 산자가 붙어. 산 몇 번지 지번이 붙겠죠. 산자가 안 붙으면 지적되어 있는 거고, 산자가 붙으면 임야도에 있는 토지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그 임야에 바로 5번이 임야도에 들어가죠. 이런 것들은. 자, 6번째 지적도에서만 광천지.
광천. 그러니까 광천수가 생각나네. 맞아요. 땅에서 막 뭐가 용출이 돼. 뭐가 용출이 돼? 뭐 운수라든가 야수라든가 석유 같은 거 막 용출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 솟아 올라오는 구멍도 있을 것이고 그 주변 땅도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광천지예요. 그런 게 다. 자, 광천지. 일곱 번째 7번. 일곱 번째 7번 지목은 무엇이냐? 7번 염전. 소금밭이죠, 소금밭. 자, 요 맨 앞 글자가 지금 뭐라고 그랬다? 지목 구라고 그랬어요. 염전은 염이라고 표시가 되겠죠. 염. 자, 8번은 바로 대예요, 대. 건물이 들어있는 땅, 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대. 자, 9번은 공장용지. 자, 공장용지. 근데 특이하게 공장용지는 맨 앞에 공이라고 안 하고 장자 씁니다. 장자. 네, 요 장자. 차자죠. 두 번째 글자인데 지목 부호야. 다 앞에 있는 건데 다 앞 글자인데 두 번째네. 시험 문제 나오기 딱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네 가지, 28가지 지목 중에 네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게. 자, 9번. 자, 이번엔 10번. 10번째는 뭘까요? 학교용지. 자, 학교용지. 그러면 학교가 쳐 있는 땅이겠네. 그렇죠. 학교용지. 그럼 11번. 학교용지 다음 시간 주차장. 12번. 주유소용지. 주자가 두 개나 들어가네? 주유소용지하고 주차장. 둘 중에 하나는 앞에 주자일 거고, 나머지 하나는 뒷글자일 거야. 시험 문제 잘 나오겠지. 주유소용지가 주고, 주차장이 차예요, 차. 그러니까, 공장용지, 주차장. 이런 건 별표를 해놔야겠죠. 암기해야지. 자, 13번. 13번은 바로 창고용지입니다. 창고용지. 이건 창이라고 표시가 되겠죠. 창이라고. 예, 창. 13번. 창고용지. 14번. 도로는 도라고 표시될 것이고, 도로. 자, 그러면 15번. 도로 그러면 나오는 게 바로 철도죠. 철도용지. 예, 철입니다. 철도가 지나가는 레일이 깔려있는 용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번 지목은 제방. 뚝을 얘기하는 거죠. 뚝. 저수지 제방 같은 거. 제방은 당연히 제가 되겠죠. 자, 17번은 하천. 근데 하천은 하라고 안 해요. 하라고 안 하고 내천자. 천에다 강조를 합니다. 별표 한번 해야지. 왜 두 번째 글자잖아. 다 앞 글자인데 두 번째야. 그러면 지금 공장용지 장, 주차장에 차, 하천에 천. 네 개라고 하는데 아직 하나 남았네. 뭐가 이제 나오겠지. 이제 뒤로 가다 보면. 자, 18번은 국어. 하천 옆에 국어가 뭐냐 하면 그 용수. 물 써야 되는 물 또는 배수 물을 빼야 될 거냐. 물을 쓰기 위해서 물을 끌어오든가 빼든가 그런 거 하기 위한 소규모 수로예요. 소규모 수로 부지. 수로하고 관련된 부지. 이건 소규모. 그걸 국어라고 합니다. 국어. 이건 지적법상의 용어예요. 자, 국어는 구겠죠. 구. 자, 19번. 이번엔 19번. 19번째. 19번은 뭘까요? 유지. 뭘 유지해? 뭔가 머물러 있다는 얘기야. 뭐가 머물러? 물이 머물러 있는 거야. 물이 머물러 있어. 자,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장소. 어떤 것일까요? 호수. 맞았습니다. 호수. 저수지. 댐. 그런 것들. 연못. 이런 것들이 다 유지예요. 왕골 같은 게 자라는 이렇게 물은 물인데 뭐가 좀 자라긴 하는데 늪지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생하는 땅,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 그걸 유지라고 그러고, 앞에 유자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19번 했고, 이번에 20번. 양어장. 양이죠, 양. 물고기를 가두어서 키는데 바다가 아니야. 바다에 있는 거는 지적법이 등기가 안 되고,
그 내륙에 있는 땅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천 주변이라든가 양어장. 자, 21번. 21번은 수도용지. 수도 배수관이 집에 오는 거 파이프라인 조그만 거 말고 큰 거 있죠. 수도물 왕창 지나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용지. 자, 수도용지. 자, 22번. 22번은 공원. 공이라고 합니다. 공원. 자, 23번은 체육용지, 체육. 채자만 쓰겠습니다. 체육용지. 자, 24번. 유원지. 유원지. 앞에 유자 뭐 나온 것 같은데? 그쵸, 유지. 유지가 유니까, 이건 당연히 원이 돼야겠지. 네 개라고 하는데 4개 다 나온 것 같네? 주차장, 자, 공장용지의 장, 주차장의 차, 하천의 천, 유원지의 원. 요거 읽어보니까 장, 차, 천, 원. 딱 나눠요. 요 4개는 암기. 지금 당장 외우라는 게 아니라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니까 제발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암기 그러면 머리가 쭉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러실 필요 없고, 장차 1,000원 요 정도만 오늘 암기하시면 된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저번에 뭔가 내가 본 것 같은데 앞 글자 말고 두 번째 글자 중에 1,000원이 나온 것 같은데 1,000원짜리 한 장. 장차 1,000원. 그 정도 암기하시면 천재예요,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공부하시면 돼요. 예. 잘하시는데. 유원지. 4개 다, 중요한 건 다 나왔네, 벌써. 예. 그래서 나머지 25, 나머지 또 봐야죠. 28 지목이니까 봐야지. 자, 24번까지 했고, 자, 25번. 자, 25번은 종교용지. 종이라고 합니다, 종교용지. 사적지라든가, 절이라든가, 뭐, 교회라든가, 그런 종교용지. 자, 26번. 사적지. 사적지.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27번. 27번은 묘지. 묘라고 그러죠. 묘지. 자, 28번은 이제까지 한 거 중에 어디도 안 들어가. 애매한 것들. 잡종지라고 그래요. 잡종지. 잡종지. 잡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시험 문제는 또 잡종지에서 잘 나와요. 잡종지. 부동산학개론에서는 잡종지가 뭐냐고 묻지도 않아. 왜냐면 이거 지적법에서 나오는 문제니까. 지적법 배우면 여러분들 잡종지 자세히 배웁니다. 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소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애매하거든. 다 잡종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갈대밭 애매하잖아요. 갈대밭 없어요. 여기 없잖아. 그럼 잡종지야. 항공기 비행기 떴다 내렸다는 이륙하는 거 항공기 땅. 그건 잡종지에 들어가요. 근데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 절이 있는데 이게 사적지예요, 종교용지예요? 워낙 유명한 절인데. 지적법에 배우면 아는 건데 간단해. 지목은 딱 하나야, 하나. 그게 사적지라고 먼저 지정이 됐으면 그건 사적지야. 근데 그게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라고 지정이 됐으면 그건 종교용지인 거예요. 딱 하나예요, 그냥. 무슨 절이 있는데 그건 뭘로 지정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정이 돼 있어. 있는 땅이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자, 지금 지적법과 관련해서 28지목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쭉 했고, 1번 전으로 시작해서 28번 잡종지까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거는 장차 1,000원만 암기해 주세요. 일단 장차 1,000원. 장, 공장용지, 차, 주차장, 천, 하천, 그리고 원, 유원지. 요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면 나중에 유원지의 그 지목번호는 유다. 그러면 유지가 답인데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잖아요. 이게 틀린 지목이 되는 겁니다. 주차장의 지목번호는 주다. 주유소용지가 주지. 이런 비슷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또 어떻게 토지를 분리했나 또 한번 봐야죠. 부동산 학개론이니까 학개론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6과목을 다 다루는 거, 학개론에서는. 개론이니까. 모르면 안 돼. 기초적인 건 다 알고 넘어가야 돼.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 국토를 용도에 따라 나눠. 그 용도. 쓰임이죠. 아까 28지목도 그 쓰임에 따라서 나눈 건데, 이 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포괄적이야. 아까는 지적이니까 땅 하나하나 필지 위주였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큰 지역 단위로 놀아. 이번에는 범위가 커졌어. 필지하고는 좀 달라. 그러니까 이거를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이게 제일 큰 범위고 그 밑에 용도 지역을 또 용도 지구로 나눠. 그리고 또 용도 구역으로 나와. 예.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것도 용도 구역이고, 미관 지구 한번 그거 아름다워. 최저 고도 지구 뭐 이런 것들이고, 제일 큰 범위는 용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도 지역만 좀 같이 한번 점검해 보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학계로니까. 자, 용도 지역은 전국토를 4가지 용도로 나눠버려. 4가지 용도로. 뭐냐? 도시지역. 우리 인천, 서울, 뭐 부산, 광주 다 도시잖아요. 뭐 과천. 자, 도시지역이라고 명명을 해요. 그렇지, 일정 지역을.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농림지역. 농업 또는 임업, 임지를 얘기하는 거죠. 농림지역. 마지막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전국토를 용도지역으로 4가지로 나눠. 이 이상 없어. 이 4가지로만 나누는 거야. 중복돼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없으니까 이렇게 4개를 내는 거야. 용도 지구 같은 경우는 중복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미관 지구면서 최고 고도 지구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도시지역이면서 관리지역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아까 분명히 도시지역도 제대로 설명해줘, 농림지역도 제대로 설명해줘, 자연지역도 제대로 설명해줘. 근데 관리지역은 조금 이따 하자고 그랬어. 이유가 있겠지. 왜 관리지역으로 그러냐? 농림지역 중에 도시지역이 될 만한 지역들이 있거든. 또 자연환경 보존 지역 중에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지역으로 될 만한 지역이 있거든.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지역, 애매한 지역, 그게 관리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를 그렇게 하자고. 용도 전국토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눴는데,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확실히 알겠는데, 관리지역은 글자 그대로 관리하는 지역이야.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땅들. 그렇게 암기를 좀 하자고요. 그래서 암기할 때 도관농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도관농자. 관리지역도 세부적으로 나뉘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뭐 세부적으로 좀 안 나뉘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이제 도시지역이죠. 왜? 부동산 중개 주로 도시지역에서 많이 하니까. 사람도 없는 데 가서 무슨 중개를 해. 도시지역은 또 4개로 나뉘어요. 4개로 나뉘는데 이거 중복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없으니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도시지역은 먼저 사람들이 많이 살아.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 자, 상업 위주로 도로변이라든가 역주변이라든가 상업지역. 자, 그리고 공장만 몰아놔야겠죠. 주거지역에 공장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거 환경이 무지하게 열악해지니까. 공업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만 있으면 어떻게 사람이 휴식을 좀 할 수 있어야지. 녹지지역이 있는 거예요. 녹지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을 주상공록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딱 보니까 요거를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쓸 수 있게 토지를 이렇게 다듬어 놓는 거, 이걸 택지라고 그래요. 택지. 주상공록. 근데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좀 이따 또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에서 나옵니다. 자, 28지목을 우리가 배웠고, 거기서 장차 천원만 좀 암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을 배울 때 이거 자세하게 나와요. 그때도 또 강조하지만, 학계론에서는 전국토를 도관농자로 나눈다. 그 중에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으로 나눈다. 요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자고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도. 자, 그리고 이번엔 부동산 활동상의 부동산에 대한 그 토지의 분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상 법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활동상 하다 보니까 이렇다라는 걸 많이 유용하기 때문에 중개할 때도 편해요. 이게 요 분류가, 요 두 법에서의 분류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활동상 분류,
한 20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부동산 활동산 갱지라는 게 있어요. 갱지. 일반적으로 갱지. 건물이 없어. 갱지는 건물이 없고, 이 공법 규제. 공법 규제는 다 받아. 우리나라 땅 중에 공법 규제 안 받는 땅 없어요. 공법 규제를 받는다. 뭐 이렇게 규제를 받는다. 이 정도로만 이제 알면 되고. 자, 두 번째 건부지. 건부지. 부지 그러면 아까 배운 것 같아. 부속된 땅이야. 부지. 부속된 땅. 건물에 부속된 땅. 주택부지 그러면 주택에 부속된 땅.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자고요. 자, 세 번째 공지가 있어. 공지. 빈 땅이야.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대지라고 아까 배웠습니다. 대. 건물이 있는 땅, 대. 자, 대지. 근데 건물을 지었어. 건물을 전체를 다 지을 수는 없어. 법률상 용적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60%다 그러면 바닥 면적을 전체 대지의 60%만 바닥 면적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좀 비우라는 얘기지. 비워? 뭔가 느낌이 와야 돼. 자, 여기서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자, 주택을 짓든 건물을 짓든 건물을 짓고, 그러면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지었으면 이 바닥 면적이 있겠죠. 대지 중에 건물과 부착된 면적이 바로 이게 건부지야. 이게 요게 건부지고, 요 대지 중에 비오는 땅 있잖아. 방금 비었네. 빌공짜. 요게 공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건 말을 이해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땅 그건 갱지지. 갱지. 아니면 낮이라고도 해요. 좀 이따 배우겠는데. 자, 네 번째 공한지라고 했어. 이거는 진짜 낮이나 갱지 같은 거예요. 비어있는 땅. 장기 방치해버린 거야, 그냥. 관리를 안 해. 뭐 잡초가 말든, 뭐 공한지라고 그러고. 다섯 번째, 낮이라고 있잖아요, 낮이. 똑같아, 갱지하고 거의. 건물이 없어. 이제 건물만 지으면 돼. 주로 대지인데, 대지로 쓸 건데, 건물이 아직 안 지어졌어. 나대지라고 그래, 그럴 때. 나대지. 또는 나지. 그리고 이건 당연히 공법 규제 안 받는 거 없으니까 공법 규제 받지. 네. 받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딱, 이거는, 가격 보상을 할 때,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나지를 중심으로 보상을 해야지. 나지를 중심으로. 법률에. 이거는 어디 나오는 이제 부동산학개론 여러분들 끝부분에 감정평가 배울 때 토지 보상, 감정평가 그쪽에 자세히 배우니까 그때 좀 알기로 하고, 나지, 건물이 없고 공법 규제를 받는구나. 비어있는 땅. 그 정도로만 이제 알아두자고요. 자, 여섯 번째는 농지. 아까 28 지목 배웠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맨 앞에 나오는 것들. 1번 전, 2번 닭, 3번 과수원, 4번 목장용지. 이거 좀 기억 좀 놔줘야 되는데. 근데 목장용지는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요게 세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일단 전닭 과수원까지는 확실해. 자, 농지가 있고, 그 다음에 7번 방금 말한 대지. 근데 대지가 한자로 쓰면 두 개야.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 한자를 몇 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매매할 때 매자고 뒤에 나오는 매자고 약간 달라. 앞에 매매할 때 매자는 매, 뒤에 있는 매자는 요 위에 게 없어. 요 위에 게 선비사자인데 그냥 흑토자랑 비슷하잖아. 그래, 흑토자라고 우리 생각을 합시다. 땅이 있는 놈은 파는 놈이야. 땅이 없는 놈은 이거 사는 놈이야. 하자한 게 하기 쉬워. 매매 파는 사람은 땅이 있고 사는 사람은 땅이 없어. 그러니까 매도인 할 땐 요 매자를 쓰는 거야. 매도인 할 땐 요 매자고, 매수인 할 땐 이 매자야. 매도인과 매수인은 글자가 다른데 한글은 똑같으니까 같은 줄 알아 사람들이. 분명히 요거하고 여기 이 대지자가 있는데 두 개가 있어. 이 대자가 또 땅지자니까 지자는 쉬운데, 하나는 터란 뜻이야. 밑에 땅이 있고 1대, 2대, 3대 그 대자. 이거 발음을 뜻하는 거고, 이건 땅이야. 그리고 똑같아. 또 하나는 대가 있는데 오드이자를 써. 오드이자 밑에다가. 똑같은 대야. 요 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이거는. 요 대는
맞아. 잘 봐요. 5D자를 보면 밑에는 이렇게 있고 조그매 지금 자루잖아, 자루. 이게 이 대자는 뭐냐면 도로가 있으면 땅이 있는데 이 도로하고 접할 수 있는 게 길이 이렇게 작은 거야. 작아. 이게 대지야. 요게 요 때의 대지. 자루형 대지야. 자루대자예요. 자루대자. 일반적으로 대지는 도로가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면이 면접해 있죠. 바로 연접해 있으니까 이 대지인데 요 대지자 쓰면 이렇게 되는 건데 접하지 도로하고 접하지 못해. 옆에 다 남의 땅이야. 이걸 맹지라고 해. 맹지. 장님이야. 장님. 이거 쓸 수가 없어. 도로하고 연결이 되고 땅을 쓰지 법적인 존재만 있는 거야. 하여튼 게 가치가 없죠. 이런 땅은 요 도로하고 접한 사람들이 이 땅은 사면 되겠지. 이 주인이 웬만하면 안 팔려고 그래도 팔 수밖에 없어. 이익이 없는 거야. 본인이. 이 앞집이 도로 계획이 나서 길이 뻥 뚫리면 모를까 그럴 일은 거의 없어. 이건 이웃 간에 서로. 그리고 요 사람한테는 좀 비싸게 팔 수 있죠. 딴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 이게 1억이라고 치면 이 사람은 요 앞에 있는 땅이 3억이야. 이 두 개를 다 가지면 한 7억쯤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타인에게 팔 때는 1억이지만 이 사람한테 팔 때는 4억 이하로는 4억 정도, 3억 정도에 팔 수가 있잖아.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여러분 부동산 감정평가론의 가격 이론에 가면 이게 특별 가격이에요. 바로 특별한 상황에서의 가격. 다른 사람한테 1억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한테는 이게 무지하게 큰 가격이야. 그렇게 줄 수가 있어. 받을 수가 있어. 배짱 튀긴 거 안 팔아. 내가 손가락을 빨리 받지 너한테 안 팔아. 4억 내놔. 내놔야지. 왜 7억? 그랬잖아. 건물 줘서 더 크게 팔면 되니까. 이런 게, 왜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토지 분할하다 보면 이런 게 나타나. 예를 들어 이 사람 가진 땅은 요 폭이 1m 밖에 안 되고 이 뒷사람은 10m야. 이 1m 갖고 무슨 건물을 줘? 뒤에 있는 10m 사야지.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자, 이 대지 배웠고, 8번째. 자, 8번째는 방금 말한 맹지의 맹지. 자루형 대지 중에 풀무가 없어. 바보 땅. 맹지. 8번째.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 맹지.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을 대지라고 한다. 틀린 점이 되는 거예요. 자, 9번째. 자, 9번째는 법적인 소유의 효력만 있어. 땅가 대표적인 게 맹지가 그런 땅이야. 효력은 있는데, 뭐 쓸 데는 사실 없어. 법적으로 소유권만 있다 뿐이지. 세금만 내요. 세금만 낸다고. 10번. 10번은 부지. 용도가 정해진 땅. 땅을 얘기해. 도로 부지. 도로라는 용도가 있는 땅이야. 건부지. 건물에 부속된 땅이야. 부지 그러면 부속된 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11번. 빈지. 빈지. 해안가라는 뜻이에요. 이 빈자가 해안 빈자예요. 빈지. 해안가에 있는 땅. 이건 지적법상 어떻게 우리나라 지적법이 토지를 규율하고 있냐면 땅이 이렇게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럼 만조 가득 찼을 때하고 간조 물이 없을 때 두 개가 있으면 자 A 지점하고 B 지점이 있으면 어디까지가 지적법에서 등록할 수 있는 땅일까요? 자,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B라면 이거 물 들어오면 이거 뭐 했어?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적법에 A까지 늘 땅인 부분까지만 토지라고 봅니다. 이건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갔다 나갔다는 거는. 사기를 잘 당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지적법에 등록된 땅도 아니야. 뭘 모르는 사람이 저 경치 좋고 별장 지면 좋다고 사람을 끌어다가 보여줘요. 그러면 언제 보여주냐? 요때 보여주는 거야. 요때 여기 해안가에 보여줘. 땅 좋다고 사라고 땅 샀어. 다음 날 보니까 땅이 없어. 물이 꽉 차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빈지예요. 빈지. 법적인 효력이 없지 이런 건. 그렇지만 이용 가치는 있잖아. 나중에 매립을 하게 되면 이 땅도 소유권이 그때 발생을 하니까.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냥 이런 땅이 있다. 종류, 부동산 활동상 나눠주는 땅들이에요. 이런 게 바로 빈지. 자, 12번. 12번째로, 선하지라는 게 있어요. 선하지. 사람이 선하다는 게 아니라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 아래 하자. 단어만 알면 쉬운 거예요. 자, 선하지.
그 다음에 13번째. 소지라는 게 있어요. 본디소자 써, 본디소. 본디. 원래. 본디소자. 원래 땅이니까 개발되기 전에 땅을 의미하는 거고, 소지. 자, 14번째. 후보지라는 게 있어요. 후보지. 그리고 이행지라는 게 있어. 이행지.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지. 이 후보지하고 이행지는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꼭 아셔야 되는데, 후보지 앞으로 크게 될 후보. 선거에 입법하는 후보를 생각하세요. 아, 큰 사람. 이거는 용도 지역별, 용도 지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생각을 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임지 지역에서 농림 지역으로 농지로 바뀌는 거예요. 농지 지역으로. 그러면 이렇게 큰 용도 지역상 변화야. 이렇게. 그 농지가 또, 주거 지역이라든가, 상업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바뀌는 거. 택지로. 도시 지역에 있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을 택지라고 그래요. 개발되기 전에. 이렇게 바뀌어. 앞으로 이렇게 용도 지역별로 크게 예를 들어서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바뀌기로 확정이 됐어. 그럼 이 농지가 바로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임지가 농지로 바뀌기로 했어. 그럼 이 임지가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바뀔 땅. 그 이행지는 뭐냐? 그 안에서의 얘기야. 예를 들어서 택지 안에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이 도로가 뚫리고 개발이 되면서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됐어. 그러면 이때 이 주거지역이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이행지. 앞으로 바뀔 땅.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래 이행지 배웠고 14, 15. 자, 16번. 임지. 방금 임지를 얘기했는데 임지는 이거는 산림지하고 초지를 얘기해. 산림할 때 임지하고 초지할 때 지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17번. 이건 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땅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17번은 택지. 방금 말한 이 택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쓸 땅을 택지라고 합니다. 17번. 공업용. 18번은 포락지. 떨어졌어. 뭘로? 하천이 된 거. 원래는 하천이 안 했는데 이게 홍수가 난다든가 범람하면서 하천이 되어버린 땅을 포락지라고 합니다. 자, 18번. 19번. 필지. 그러면 필지 말고 또 하나 뭐가 나오냐? 획지가 나오겠죠. 필지는 20번은 획지가 되는 거야. 자동으로. 필지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땅, 하나의 지번이 붙은 땅, 한 명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 등기 등록의 단위, 지적법상의 토지, 단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0번 획지는 법적인 효력은 없어. 그냥 일단의 땅을 얘기하는데, 필지하고 획지의 관계는 필지가 획지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건 규정된 건 아닙니다. 자, 오늘은 토지의 분류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니면 부동산 활동적으로 토지를 분류한다는 걸 배웠고, 법적으로는 지적법에서 말하는 28지목하고 장차천원을 배웠습니다. 저와 함께 장차천원. 장차천원이 뭐냐? 몰랐을 때 일단 장차천원만 기억하면 천재야, 여러분들은. 장, 공정용지, 차, 주차장, 천, 하천, 원, 유원재. 요 네 가지. 그리고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를, 전국의 국토를 용도에 따라서 도관농자라고 나눈다고 그랬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4개로 나누고, 도시지역은 또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 주상, 공록 이렇게 나눈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에 있어서는 20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쭉 공부를 했습니다. 자, 토지의 분류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되고, 꼭 암기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체크를 좀 해줬습니다. 그거를 무조건 한 번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갑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꾸준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